그날 백화점에서 만난 청담동 스타일의 미시녀.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고르러 강남의 한 백화점 VIP 라운지에 들어섰다.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그곳에서 나는 그녀를 처음 봤다. 크림색 캐시미어 터틀넥에 베이지색 와이드 팬츠를 입은 그녀는 창가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었다. 웨이브진 긴 생머리, 절제된 메이크업, 그리고 손목에 까르띠에 시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자리 괜찮을까요? 다른 자리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녀 옆 소파로 발걸음이 향했다. 아, 네.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아름다웠다. 나이는 아마 37, 8. 하지만 나이를 초월한 우아함이 있었다. 선물 고르시나 봐요. 쇼핑백들이 많네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 생일이에요. 매년 뭘 사줘야 할지 고민이네요. 결혼했구나. 당연하겠지. 이런 여자가 혼자일 리 없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에 약간의 실망감이 밀려왔다. 저는 어머니 생신 선물이요. 저도 매년 고민이에요. 아드님이시군요. 효자시네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선물 이야기, 백화점 이야기, 요즘 날씨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그녀와 나누는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아, 시간이 벌써. 그녀가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따라 일어섰고 우리는 함께 라운지를 나섰다. 7층 명품관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사람들로 붐볐고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흔들리는 바람에 그녀가 비틀거렸다. 본능적으로 나는 그녀의 허리를 잡아 지탱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녀의 허리는 놀라울 정도로 가늘었다. 캐시미어 너머로 느껴지는 체온. 그리고 은은한 향수 냄새. 아마도 샤넬 넘버 5였을 것이다. 그 짧은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더 하시겠어요? 선물 고르는데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녀가 먼저 제안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좋죠. 우리는 8층 프리미엄 카페로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았고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저는 서연이에요. 본명은 김서연. 저는 민준입니다. 그녀가 먼저 이름을 밝혔다. 격식을 버리고 편하게 대하자는 신호였다. 민준 씨는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여자친구는? 지금은 없어요. 서연 씨가 커피잔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그녀의 입술이 잔에 닿는 모습을 나는 멍하니 바라봤다. 솔직히 말할게요, 민준 씨. 서연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오늘 남편이랑 크게 싸웠어요. 결혼 10년째인데 요즘 우리 사이가 많이 식었거든요. 그냥 의무감으로 선물 사러 나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그런데 민준 씨를 만나고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상하죠? 내 가슴이 쿵쿵 뛰었다. 이건 분명 위험한 신호였다. 하지만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서연 씨.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욕망이 섞여 있었다.
민준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로 왔고 나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민준 씨, 저 오늘 집에 가기 싫어요. 서연 씨의 고백은 솔직했다. 근처에 호텔 하나 잡을게요. 그냥 대화만 더 하고 싶어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오랜만이라서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대화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우리는 백화점을 나와 바로 옆 5성급 호텔로 걸어갔다. 로비의 은은한 조명, 피아노 선율, 그리고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긴장감. 서연 씨가 체크인을 하는 동안 나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녀를 보는 순간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 가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우리는 32층으로 올라갔다. 객실 문이 열렸다. 32층 프리미엄 스위트룸.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서연 씨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창가에 섰다. 그녀의 실루엣이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떠올랐다. 나는 문을 닫고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민준 씨, 저 떨려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가까이 가니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도요, 서연 씨. 나는 그녀의 뒤에 섰다. 우리 사이의 간격은 불과 몇 센티미터. 그녀의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다. 결혼하고 이런 설렘 처음이에요. 남편은 요즘 저를 여자로 안 봐요. 그냥 아이 엄마, 집안일 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고백이 이어졌다. 서연 씨는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민준 씨,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겠다. 부드럽고 달콤했다. 서연 씨는 처음엔 긴장한 듯 했지만 곧 내 목에 팔을 감았다. 키스가 깊어졌다. 10년간 억눌렸던 그녀의 욕망이 느껴졌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키스하고 숨을 고르고 다시 키스하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침대로 갈까요? 서연 씨가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다. 침대 옆에 선 우리. 서연 씨의 손이 떨리며 내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녀의 손길이 내 가슴에 닿았다. 민준 씨 생각보다 탄탄하네요. 그녀가 수줍게 미소 지었다. 나도 천천히 그녀의 캐시미어 터틀넥 아래를 잡았다. 그녀가 팔을 들어 올렸고 부드러운 니트가 벗겨졌다. 레이스 브라 위로 드러난 그녀의 몸. 3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탄력 있는 피부, 우아한 쇄골, 그리고 완벽한 곡선. 부끄러워요. 이렇게 보이는 거. 서연 씨가 팔로 가슴을 가렸다. 아니에요. 정말 완벽해요. 나는 그녀를 부드럽게 침대에 눕혔다. 침대 위에서 우리의 몸이 엉켰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서연 씨의 작은 신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아, 민준 씨. 그녀는 내 등을 긁었다. 10년간의 외로움, 갈증, 욕망이 폭발하는 듯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까지 여자를 원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다. 땀이 흘렀고 숨이 가빠졌고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1시간, 아니 2시간이 지났을까?
우리는 땀에 젖은 채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다. 물 마실래요? 나는 일어나 미니바에서 샴페인을 꺼냈다. 서연 씨는 하얀 시트로 몸을 감싸고 침대에 기대앉아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 붉어진 얼굴, 그리고 만족스러운 미소. 감사해요, 민준 씨. 뭐가요? 저를 다시 여자로 느끼게 해줘서. 그녀가 샴페인 잔을 받아들며 말했다.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샴페인을 마셨다. 벌거벗은 채로 하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서연 씨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저도요. 그녀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새벽 옷이, 서연 씨는 옷을 입고 있었다. 다시 그 우아한 청담동 스타일의 미시녀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집에 가야 해요. 남편이 의심하면 안 되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현실이 묻어났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서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게 다가와 짧은 키스를 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요.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빈 침대에 다시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그날 백화점에서 만난 청담동 스타일의 미시녀. 김서연. 그녀는 내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매일 밤 그날을 떠올렸다. 서연 씨의 체온, 그녀의 신음소리, 그리고 새벽에 떠나던 그 쓸쓸한 뒷모습. 휴대폰에는 그녀의 번호가 없었다. 우리는 연락처조차 교환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게 나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보고 싶었다. 금요일 저녁 회사 상사가 갑자기 제안했다. 민준아, 오늘 저녁 거래처 사장님이랑 식사 자리 있는데 같이 갈라? 청담동 한정식집이야. 나는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다. 하지만 그 선택이 운명을 바꿀 줄은 몰랐다. 청담동의 고급 한정식집. 프라이빗 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그곳에 서연 씨가 있었다. 버건디색 원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완벽하게 메이크업한 모습으로. 하지만 그녀 옆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인상 좋은 남자. 아, 이쪽이 우리 회사 민준 대리입니다. 민준아, 인사드려. 이분이 우리 거래처 대성물산 김태현 대표님이시고 옆에 계신 분이 사모님이세요. 상사의 소개에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도 나를 봤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곧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완벽한 연기였다. 식사가 시작됐다. 나는 서연 씨의 정면에 앉았다. 그녀의 남편 김태현 대표는 유쾌하고 활발한 사람이었다. 우리 집사람이 요즘 한정식에 빠졌어요. 매주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죠. 김 대표가 웃으며 말했다. 서연 씨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사모님 취향이 좋으시네요. 상사가 맞장구 쳤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테이블 아래에서 서연 씨의 다리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그녀도 긴장하고 있었다. 민준 대리는 아직 총각이죠? 김 대표가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네, 아직입니다. 요즘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요? 아니요. 에이, 젊은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우리 집사람도 소개시켜줄 사람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여보? 김 대표가 서연 씨를 쳐다봤다. 네, 그러게요.
서연 씨의 대답은 짧았다. 우리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동요가 섞여 있었다. 식사 중간 나는 화장실에 갔다. 손을 씻고 나오는데 복도에 서연 씨가 서 있었다. 민준 씨,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서연 씨, 우리는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누가 볼까봐. 미안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요. 근데,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죠. 민준 씨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서연 씨가 가슴에 손을 얹었다. 저도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서연 씨 생각했어요. 저도 매일 밤 그날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안 돼요, 민준 씨. 오늘 보셨잖아요. 저는 유부녀고 남편이 있어요. 그날은 실수였어요. 실수라고요? 아니, 실수는 아니지만, 우리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그녀의 말과 달리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압구정 로데오 거리 입구 카페, 올 수 있으면 와요. 서연 씨가 냅킨에 뭔가를 적어 내 손에 쥐어줬다. 하지만, 저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하지만 민준 씨 안 보면 미칠 것 같아요. 그녀의 고백은 솔직했다. 꼭 갈게요. 들키면 안 돼요. 절대로. 그녀가 내 뺨을 살짝 어루만지고는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는 냅킨을 펼쳤다. 거기에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식사가 끝났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상사가 악수를 청했다. 저야말로 앞으로도 좋은 관계 이어가시죠. 민준 대리도 수고하셨어요. 김 대표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서연 씨는 조용히 남편 옆에 서 있었다. 안녕히 가세요. 서연 씨가 우아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나를 향했다. 짧지만 강렬한 눈빛이었다. 그들의 벤츠가 떠났다. 나는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주머니 속 냅킨이 느껴졌다. 다음 주 화요일, 압구정 로데오 거리. 이건 분명 잘못된 선택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녀에게 빠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창가에 앉아 냅킨을 다시 꺼내봤다. 서연 씨의 필체는 우아했다.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번호를 저장했다. 이름은 서연. 문자를 보낼까? 아니, 아직은 아니다. 화요일까지 기다리자.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여보세요? 민준 씨. 저예요. 서연 씨의 목소리였다. 서연 씨.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샤워 중이고 잠깐만 통화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민준 씨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저도요. 화요일 꼭 와줄 거죠? 당연하죠. 고마워요. 그럼 끊을게요. 남편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이건 불륜이다.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이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화요일 오후 1시 50분. 나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 입구 카페 앞에 서 있었다. 회사에는 오후 반차를 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시정각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 큰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서연 씨였다. 민준 씨. 그녀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미소 지었다. 오셨네요. 당연하죠. 안 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로요? 제가 오피스텔 하나 얻었어요. 여기서 10분 거리.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새하얀 인테리어의 오피스텔.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깔끔하고 고급스러웠다. 여기 언제 구하셨어요? 주말에요. 남편한테는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록했다고 했어요. 서연 씨가 트렌치 코트를 벗었다. 아내는 흰색 실크 블라우스와 검은색 타이트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매주 화요일이랑 목요일 2시부터 5시까지는 저만의 시간이에요. 그녀가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이제 민준 씨와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나는 그녀를 껴안았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욕망이 폭발했다. 우리는 소파에도 가지 못했다. 현관에서부터 서로를 탐했다. 보고 싶었어요, 민준 씨. 서연 씨가 내 셔츠 단추를 황급히 풀었다. 저도요. 매일 밤 미칠 것 같았어요. 나는 그녀의 블라우스를 벗겼다. 레이스 브라 안에 그녀의 몸이 드러났다. 지난번보다 더 원했다. 침대로 가요. 서연 씨가 내 손을 잡고 안쪽 침실로 이끌었다. 킹사이즈 침대에는 새하얀 시트가 깔려 있었다. 우리는 옷을 벗고 침대 위로 쓰러졌다. 오후에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서연 씨의 몸이 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났다. 민준 씨, 세게 해줘요. 오래 참았어요.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시간이 넘게 사랑을 나눴을까? 우리는 땀에 젖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행복해요. 서연 씨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저도요. 결혼하고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남편이랑은 벌써 2년째 안 했거든요. 2년이요? 네. 남편은 요즘 일만 해요. 회식하고 들어오면 술 취해서 바로 자고 저를 여자로 안 봐요. 그녀의 목소리에 서글픔이 묻어났다. 바보네요, 그 사람.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옆에 있는데. 민준 씨, 저 39살이에요. 이제 늙었어요. 전혀요. 서연 씨는 제가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워요. 서연 씨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고마워요. 그런 말 들은 게 얼마만인지. 서연 씨는 흰 셔츠만 입고 주방으로 갔다. 커피를 내리는 그녀의 뒷모습이 섹시했다. 민준 씨, 커피 드세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압구정의 거리가 보였다. 민준 씨,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서연 씨가 갑자기 물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언젠가는 들킬 텐데. 들키지 않으면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준 씨는 저 같은 유부녀랑 이러면 안 돼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죠. 서연 씨가 좋은데요. 안 돼요. 저는 절대 이혼 안 해요. 아이도 있고 남편 회사도 크고 제 삶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은 냉정했다. 현실적이었다. 그럼 우리는 이대로요. 그냥 화요일이랑 목요일 이 시간만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나는 쓸쓸했다. 하지만 이해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였다. 오후 4시 50분. 우리는 옷을 입고 헤어질 준비를 했다. 먼저 나갈게요. 민준 씨는 10분 후에 나와요. 네. 서연 씨가 내 뺨에 가볍게 키스했다. 목요일에 봐요. 네, 서연 씨.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녀가 건물을 나오는 걸 바라봤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다. 길 건너편 카페에 앉아 있는 한 남자. 그는 카메라를 들고 우리 건물을 찍고 있었다. 아니, 서연 씨를 찍고 있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구지? 사립탐정? 아니면 10분 후 나도 건물을 나왔다. 건너편 카페를 봤지만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착각일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민준 씨. 저예요. 서연 씨였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방금 집에 도착했는데 남편이 이상해요. 뭐가요? 자꾸 오늘 뭐 했냐고 어디 갔냐고 물어봐요. 평소엔 관심도 없던 사람이 내 심장이 철렁했다. 혹시 눈치챘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서연 씨도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었다. 건너편 카페에 그 남자가 떠올랐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우리의 비밀이 탈로 날지도 모른다. 그날 밤 11시 잠들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이 시간에? 문을 열자 아파트 경비원이 서 있었다. 민준 씨 맞으시죠? 이거 누가 맡기고 갔어요. 갈색 봉투였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다. 누가 맡겼는데요? 글쎄요, 얼굴을 못 봤어요.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 쓰고 봉투를 받아들고 문을 닫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오늘 오후 오피스텔 입구에서 찍힌 서연 씨의 사진, 그리고 10분 후 나오는 나의 사진, 여러 장의 연속 사진들, 그리고 메모 하나. 조심하세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손이 떨렸다. 이건 협박인가? 경고인가? 누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거지? 휴대폰을 들어 서연 씨에게 전화하려다 멈췄다. 그녀의 남편이 옆에 있을 텐데. 나는 사진들을 다시 봤다.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우리의 비밀은 이미 누군가에게 들킨 것이다. 수요일 아침, 나는 거의 잠을 못 잤다. 밤새 그 사진들을 들여다봤다. 누가 찍었을까? 무엇을 원하는 걸까? 출근 준비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 씨였다. 민준 씨, 통화 괜찮아요? 네, 말씀하세요. 어젯밤에 남편이 늦게까지 전화 통화하더니 오늘 아침 일찍 어디 나갔어요. 뭔가 이상해요. 서연 씨, 저도 어젯밤에 이상한 걸 받았어요. 뭔데요? 나는 사진 얘기를 했다. 전화기 너머로 서연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어떡해요, 민준 씨. 우리 들킨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오늘 만날 수 있어요? 점심시간에. 어디서요? 한남동에 제 친구 갤러리가 있어요. 거기서 만나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이에요. 점심시간. 한남동의 작은 프라이빗 갤러리. 서연 씨는 검은색 터틀넥과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다. 민준 씨. 그녀가 달려와 나를 껴안았다. 무서워요. 남편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아침에 제 휴대폰을 몰래 보려고 했어요. 다행히 비밀번호 바꿔놨지만 우리는 갤러리 안쪽 소파에 앉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사진들을 꺼냈다. 이것 좀 봐요. 서연 씨가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분명히 사립탐정이에요. 남편이 고용한 거예요. 확실해요? 그 사람이 최근에 제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자꾸 외출한다고, 달라졌다고. 서연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민준 씨, 사실 말 안 했는데 우리 남편 3년 전에도 바람 피운 적 있어요. 뭐라고요? 회사 여직원이랑요. 그때 제가 알아냈어요. 엄청 싸웠죠. 이혼하려고 했는데 시댁에서 말렸어요. 아이 생각해서라도 참으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참았어요. 그 사람도 용서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우리 사이가 완전히 식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민준 씨 만났을 때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도 배신했으니까 나도 내 행복 찾을 권리가 있다고. 나는 이해했다. 서연 씨에게 나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복수의 도구이기도 했다. 근데 이제 진짜로 민준 씨한테 빠진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외로움 달래려는 거였는데 이제는 민준 씨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준 씨, 같이 도망갈까요? 서연 씨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놀랐다. 도망가요? 네. 이혼하고 민준 씨랑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돈은 좀 있어요. 친정에서 받은 재산이랑 제 명의로 된 부동산들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는요? 서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게 제일 걸리는 거예요. 딸이 올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사춘기라서 엄마가 필요한 시기인데. 그럼 안 되죠. 알아요. 알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남편이 탐정 고용한 게 확실하면 곧 증거 잡힐 거예요. 그럼 이혼 소송에서 제가 불리해져요. 그녀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민준 씨, 저 선택해 줄 거예요? 그때였다. 갤러리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김태현 대표, 서연 씨의 남편이었다. 여보, 서연 씨가 벌떡 일어났다.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서 뭐해? 김 대표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그의 눈이 나를 향했다. 민준 대리. 아니, 민준 씨라고 해야 하나? 우리 집사람이랑 점심 데이트 중이었군요. 대표님, 이건 설명 안 해도 돼요. 다 알아요. 김 대표가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에는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다. 오피스텔 안에서 찍힌 사진들까지. 키스하는 장면, 침대로 가는 장면. 어떻게 오피스텔 건너편 빌딩에 망원 렌즈 설치했어요. 일주일 동안 감시했죠. 이혼하고 싶으면 해. 김 대표의 말에 서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이혼해. 대신 조건이 있어요. 딸 양육권은 내가 가져가고 재산 분할은 3대 7. 당신이 3, 나 7. 그게 무슨, 당신이 불륜 저질렀으니까. 증거도 충분하고 법적으로 당신 불리해요. 김 대표가 나를 쳐다봤다. 민준 씨, 당신도 각오해야 해요. 우리 회사가 당신네 회사 대주주예요. 한마디면 당신 잘릴 수 있어요. 대표님. 하지만 김 대표가 의자에 앉았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 우리 셋이 합의를 보는 거죠. 서연 씨와 나는 서로를 쳐다봤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도 우리 집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3년 전 일로 죄책감이 있어서 참고 있었지만 솔직히 이제 사랑도 없어요. 김 대표의 고백은 냉정했다. 근데 이혼은 하기 싫어요. 회사 이미지도 있고 딸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제안하는 거예요. 뭘 제안하는데요? 서연 씨가 물었다. 당신들 계속 만나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첫째, 절대 들키지 마세요. 밖에서는 완벽한 부부 연기. 둘째, 이혼은 절대 안 돼요. 셋째,
김 대표가 미소를 지었다. 소름 끼치는 미소였다. 나도 내 사람 만날 거예요. 당신이 민준 씨 만나듯이. 당신,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오픈 말이지요. 서로 자유롭게 살되, 겉으로는 정상적인 부부. 요즘 많이들 하던데요. 서연 씨는 창가로 걸어가 한참을 말이 없었다. 시간 드릴게요. 오늘 밤까지 생각해 보세요. 선택지는 세 가지예요. 김 대표가 말했다. 하나, 이혼하고 민준 씨랑 시작하기. 대신 딸이랑 재산은 포기. 둘, 헤어지고 원래 생활로 돌아가기. 셋, 내 제안 받아들이기. 그는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다. 오늘 밤 12시까지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그때까지 답 안 오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김 대표가 갤러리를 나갔다. 벤츠 엔진 소리가 멀어졌다. 서연 씨와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민준 씨, 어떡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온 나는 술을 마셨다. 세 가지 선택지. 이혼하고 시작하기. 나는 그녀를 사랑하나? 아니면 단순히 육체적 끌림일까? 헤어지기. 이제 와서 가능할까? 이미 너무 깊이 빠진 것 같은데. 오픈 말이지. 그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 씨였다. 민준 씨, 결정했어요. 뭐로요? 셋째 선택이요. 남편 제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내 가슴이 철렁했다. 이유가 뭐예요? 딸이요. 딸 포기 못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준 씨랑 결혼해도 행복할 자신이 없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서연 씨, 미안해요. 하지만 계속 만날 수는 있잖아요. 이제 남편도 아니까 더 편하게. 나는 허탈했다. 목요일 오후 2시. 다시 오피스텔. 서연 씨는 왔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민준 씨, 이제 우리 관계가 바뀐 거죠. 네. 남편이 공인한 불륜이에요. 이상하죠? 더 자유로워진 것 같으면서도 더 슬픈 것 같아요. 그녀가 소파에 앉았다. 나도 옆에 앉았지만 예전처럼 바로 안을 수 없었다. 민준 씨는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사는 거 모르겠어요. 솔직히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우리. 민준 씨 좋은 사람 만나면 아니면 제가 질리면. 그래도 지금은 서로 필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안았다. 그녀도 나를 껴안았다. 우리는 다시 침대로 갔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섞여 있었다. 2달이 흘렀다. 서연 씨와 나는 여전히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만났다. 오피스텔은 우리만의 비밀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익숙해졌다고 해야 할까? 회사에서는 김태현 대표를 가끔 만났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나를 대했다. 오히려 더 친절했다. 민준 대리, 이번 프로젝트 잘 부탁해요. 그의 미소 뒤에 숨은 의미를 나만 알고 있었다. 목요일 오후, 오피스텔에서 서연 씨를 기다리는데 문자가 왔다. 오늘 30분 늦어요. 쇼핑하다가. 예전 같으면 쇼핑을 미루고 먼저 왔을 텐데. 나는 약간의 서운함을 느꼈다. 30분 후 서연 씨가 도착했다.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미안해요, 민준 씨. 백화점에서 세일하길래. 괜찮아요. 우리는 포옹했지만 예전만큼 뜨겁지 않았다. 그녀도 느끼는 것 같았다. 민준 씨, 우리 요즘 좀 식은 것 같죠?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런가요? 처음엔 미칠 것처럼 서로 원했는데 이제는
습관처럼 만나는 것 같아요. 서연 씨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사실은요, 민준 씨. 서연 씨가 커피잔을 들며 말했다. 남편이 요즘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요. 제 친구가 봤대요. 강남 어느 바에서.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느낌?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다. 근데 이상한 게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건 괜찮은데 민준 씨가 다른 여자 만나면 질투날 것 같아요. 저는 안 만나요. 언젠가는 만나겠죠. 젊은 사람이. 저보다 예쁘고 어린 여자. 서연 씨, 괜찮아요. 그럴 권리 있어요. 저도 민준 씨 붙잡을 수 없어요. 우리 원래 이런 관계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 새로운 인턴이 들어왔다. 이름은 지우. 25살의 밝고 발랄한 여자였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마케팅팀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된 한지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녀의 에너지는 신선했다. 사무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민준 대리님, 지우 씨 교육 좀 맡아줄래요? 팀장의 지시로 나는 지우의 멘토가 되었다. 대리님, 질문 있어요. 대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리님, 점심 같이 먹어요. 지우는 나를 따랐다. 순수하고 밝은 그녀를 보면 서연 씨와의 복잡한 관계가 더 무거워졌다. 목요일 오후 오피스텔. 민준 씨, 요즘 회사에 새로운 여자애 있다며요? 서연 씨가 갑자기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남편한테 들었어요. 거래처 미팅에서 봤대요.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서연 씨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그냥 인턴이에요. 민준 씨가 멘토래요. 점심도 같이 먹고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자랑 밥 먹는 건 업무고 저랑 자는 건 뭐예요? 서연 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서연 씨, 질투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민준 씨밖에 없는데 민준 씨는 저 말고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연 씨, 우리 관계가 뭔데요? 나도 화가 났다. 남편 공인받은 불륜이잖아요. 서로 편할 때 만나고 필요할 때 만나는 거. 서연 씨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알아요. 알지만 감정은 어쩔 수 없잖아요. 서연 씨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처음엔 복수였어요. 남편한테 복수하고 제 외로움 달래려고. 근데 민준 씨 만나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서연 씨. 근데 민준 씨는 달라요. 민준 씨한테 저는 뭐예요? 그냥 섹스 상대? 나이 든 유부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사랑해요? 그녀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만 만나요. 서연 씨가 가방을 들었다. 잠깐만요, 서연 씨. 아니에요. 이러다간 제가 더 다쳐요. 민준 씨는 젊으니까 다른 사람 만나면 돼요. 저는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데. 서연 씨, 저도 서연 씨를 사랑한다고 말 못하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그녀가 문을 열었다. 한 달 동안 연락 안 할게요. 그동안 생각해봐요. 민준 씨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민준 씨한테 저는 신기한 경험일 뿐이었어요. 나이 든 유부녀랑 바람 피우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대답해봐요. 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서연 씨가 문을 닫고 나갔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다. 빈 오피스텔에 혼자 남았다. 일주일 후. 대리님, 오늘 점심 뭐 먹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글쎄, 뭐 먹고 싶은데?
파스타?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요. 지우와의 시간은 편했다. 복잡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그냥 가볍고 즐거웠다. 대리님, 여자친구 있어요? 식사 중 지우가 갑자기 물었다. 없어. 거짓말. 대리님 같은 분이 없을 리가요. 진짜야. 그럼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지우가 장난스럽게 눈을 깜빡였다. 나는 당황했다. 이 순수한 여자아이는 나를 좋아하는 걸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봤다. 서연 씨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일주일째. 하지만 지우에게서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대리님, 오늘 점심 재밌었어요. 다음엔 제가 맛있는 곳 소개해 줄게요. 두 여자. 서연 씨 마이너스 복잡하고 위험하고 불안정하지만 깊고 진한 감정. 지우 마이너스 단순하고 안전하고 밝지만 가벼운 설렘. 나는 누구를 원하는 걸까?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데 메시지가 하나 더 왔다. 서연 씨였다. 민준 씨, 보고 싶어요. 한 달 기다리기로 했는데 일주일도 못 참겠어요. 내일 만날 수 있어요? 내 손가락이 떨렸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다음 날 오후, 나는 서연 씨의 메시지에 답했다. 이 시의 오피스텔에서 문이 열리고 서연 씨가 들어왔다. 일주일 만이었지만 더 오래된 것처럼 느껴졌다. 민준 씨, 그녀는 크림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평소보다 화장을 연하게 했다. 피곤해 보였다. 못 참겠어요. 일주일 내내 민준 씨 생각만 했어요. 나는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포옹만 하고 소파에 앉아 서연 씨가 말했다. 민준 씨, 제가 질투한 거 미안해요.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아직도 질투나요. 그 지우라는 애. 서연 씨, 알아요. 제가 가질 수 없는 거. 민준 씨의 미래, 민준 씨의 청춘. 그 애는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서연 씨의 눈가에 주름이 보였다. 39살. 아름답지만 20대는 아니다. 저는 민준 씨한테 뭘 줄 수 있을까요? 경험? 성숙함? 아니면 그냥 몸? 서연 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민준 씨, 솔직하게 말해줘요. 저 사랑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 처음에는 그냥 끌렸어요. 서연 씨가 너무 아름다워서, 신비로워서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 다음엔 흥분이었어요. 금지된 관계, 유부녀와의 불륜, 남자로서의 정복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지금은 복잡해요. 서연 씨 없으면 허전해요.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사랑인지 습관인지 집착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하네요. 그리고 솔직히 지우 같은 애를 보면 부럽기도 해요. 저렇게 단순하고 밝은 사람이랑 사귀면 얼마나 편할까. 숨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고. 서연 씨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요. 저랑은 다르죠. 저는 짐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서연 씨가 일어나 창가로 갔다. 민준 씨, 저는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남편이랑 어제 또 싸웠어요. 그 사람 만나는 여자가 임신했대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먼저 말했어요. 그 여자랑 재혼하고 싶대요. 그럼 딸은요? 공동 양육으로 합의했어요. 딸도 이제 중3이니까
자기 의견이 있더라고요. 엄마랑 살겠대요. 서연 씨가 돌아서서 나를 봤다. 이제 저 자유로워요. 진짜로. 서연 씨. 근데 민준 씨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이혼했다고 해서 민준 씨가 책임질 필요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이대로 끝내요. 안 돼요. 나는 서연 씨를 붙잡았다. 왜 끝내요? 이제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끝내는 거예요. 민준 씨, 저랑 진지하게 사귀고 싶어요?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서연 씨가 좋은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근데 충분하지 않아요. 민준 씨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서연 씨가 내 뺨을 어루만졌다. 이게 저희한테 제일 좋은 선택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울 때 끝내는 거. 나중에 후회하고 싸우고 미워하면서 끝나는 것보다. 서연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줘요. 우리는 울면서 껴안았다. 그리고 마지막 키스를 나눴다. 한 달이 지났다.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했다는 문자를 서연 씨에게서 받았다.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동안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민준 씨. 나는 답장하지 못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회사에서는 김태현 대표의 이혼 소식이 들렸다. 조용하게 마무리됐다고 했다. 그리고 지우는 여전히 밝게 내 옆에 있었다. 대리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맛있는 거 사줄게요. 응? 무슨 날인데? 제 생일이에요. 대리님이 첫 번째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돼주세요. 지우의 환한 미소. 저녁 압구정의 작은 레스토랑. 지우는 원피스를 입고 왔다. 평소의 캐주얼한 모습과 달리 여자답게 꾸몄다. 대리님, 저 어때요? 예쁘죠? 응, 예쁘다. 그럼 저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서연 씨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내 삶에서 떠났다. 지우야. 네. 우리 사귈래?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요? 정말요? 와, 대리님, 아니 오빠. 사랑해요. 그녀가 일어나 나를 껴안았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순수하고 밝은 에너지. 이게 정상적인 연애구나. 2달 후, 지우와 백화점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다. 오빠, 저기 명품관 가요. 지우가 내 팔을 잡고 끌고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봤다. 서연 씨. 그녀는 혼자였다. 샤넬 매장에서 가방을 보고 있었다. 예전처럼 우아했지만 뭔가 달라 보였다. 더 자유로워 보였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서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내 옆에 지우를 봤다. 오빠, 저 여자. 계속 우리 쳐다보는데? 지우가 수군거렸다. 아, 회사 거래처분이야. 나는 서연 씨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도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답례했다. 마치 처음 보는 사이처럼. 그날 밤, 지우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서연 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백화점에서 본 그 모습. 혼자였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나보다 더 자유로워 보였다. 휴대폰을 꺼냈다. 서연 씨의 번호는 아직 지우지 못했다. 문자를 쓸까? 아니, 이미 끝난 관계다. 하지만 그때 먼저 문자가 왔다. 민준 씨, 오늘 봐서 반가웠어요.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여자친구 예쁘더라고요. 잘 사귀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민준 씨 덕분에 다시 여자로 살 수 있었어요. 행복하세요. 마이너스 서연. 마지막 문자였다. 나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다. 그냥 읽은 표시만 남겼다. 이게 맞는 것 같았다. 1년 후, 지우와는 헤어졌다.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지우는 너무 어렸고 나는 이미 다른 세계를 경험했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친구의 소개로 갤러리 오프닝에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만났다. 서연 씨. 아니, 이제는 김서연이 아니라 본명으로 돌아간 그녀. 민준 씨? 서연 씨. 그녀는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더 당당해 보였다. 더 자유로워 보였다. 잘 지냈어요? 네, 서연 씨도요? 이제 이 갤러리 큐레이터로 일해요. 이혼하고 제가 진짜 하고 싶던 일 시작했거든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외로움은 없었다. 여자친구랑은 헤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서연 씨가 와인 잔을 들며 미소 지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밥 한번 먹어요. 친구로서. 친구요? 네. 이제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그녀의 눈을 봤다. 더 이상 집착도 욕망도 슬픔도 없었다. 그냥 평온함. 좋아요. 우리는 함께 갤러리를 나섰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일까? 아니면 진짜 끝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그날 백화점에서 만난 청담동 스타일의 미시녀. 그녀는 내게 욕망을 가르쳤고 사랑의 아픔을 가르쳤고 그리고 놓아주는 법을 가르쳤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서 필요한 순간에 나타났다가 필요한 순간에 사라진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는다. 더 성숙해지고 더 자유로워진 채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인생은 계속된다. 민준과 서연의 새로운 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